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M 단원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쉬운 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의평가나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게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향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제 구할 때 도선을 고려해야 되는데, 직선 도선도 다뤄야 되고, 원형 도선도 다뤄야 되고, 또 가끔 솔레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이 절대 만만한 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볼게요. 교재 앞에는 뭐 N극과 S극, 기본 자석에 의한 자기장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책 읽으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은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은 왜 생기느냐? 전류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이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도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 도선, 그 다음에 원형 도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돼요.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살펴보면, 자, 도선의 형태가 일단 직선 형태고, 이 도선은 무한 길이입니다. 매우 긴 거죠. 그리고 두께는 없어요, 거의. 매우 얇은 직선 도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도선은. 그럼 이 직선 도선엔 주위에 어떤 자기장이 생기느냐?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 치면 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요. 그리고 이 직선 도선을 감아줍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거죠. 이때 이 감아주는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해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중요한 겁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거죠.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거는 다음 장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방향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 화살표 방향 있죠. 화살표 방향이 N극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N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손가락을 보면 요거 이렇게 화살촉 있는 요 부분이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돌아요. 도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요. 그래서 동심원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심원 형태. 동심원 형태라는 게 중심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걸로 해요. 다음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 도선을 구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직선 도선을 구부렸다고. 자, 왜? 자, 봐봐. 여기 지금 이게 원형 도선이에요. 여기 원형 도선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를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직선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 법칙으로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해보고 직선 모양의 도선이 됐죠. 원래는 원형 도선인데 옆으로 확대했으니까 여기를 내 손가락으로 감아줘 봅시다. 그러면 이 도선의 위쪽은 감아지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도선의 아래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이어가는 거야.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 또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 직선 이렇게 쭉 해봐요. 그러면
이 도선의 원형 도선의 안쪽 이 부분은 자기장이 다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선의 바깥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림을 보면 지금 원형 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화살 쪽의 방향 봐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는 방향. 그럼 이거를 선생님은 지금 눈을 어디로 놓고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눈을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그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을 구부린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거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을 가리킨 거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은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뭐가? 원형 도선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와 같다. 엄지손가락이 뭐?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뭐?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이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이 원형 도선이 매우 촘촘하게 감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게 지금 원형 도선입니다. 요게 원형 도선이에요. 이 원형 도선들이 매우 촘촘하게 감겨져 있는 도선을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에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죠? 직선 전류와 원형 전류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는데 솔레노이드에서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면 실제로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엮인 게 솔레노이드니까 원형 도선처럼 생각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봐볼까? 이 부분을 자 봐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해봐요. 엄지손가락. 이게 무슨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이 솔레노이드 이 부분을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맞나요? 나온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온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도선을 이렇게 하면 감아지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그림의 요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은 하나로 묶고 솔레노이드를 따로 해서 전류 방향을 생각해도 되고 선생님 이거 세 개가 있으니까 따로 하는 건 너무 헷갈립니다 한다면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 솔레노이드 모두 다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을 방향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각 도선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살펴볼게요. 직선 전류와 원형 도선 이 두 개의 모두 공통점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직선 전류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고 그 다음에 원형 전류는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거죠. 이 아래 의미를 잘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원형 도선과 직선 전류는 약간 시계 형태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솔레노이드는 어디서만 따지면 되냐면 내부에서의 자기장만 따지면 돼요. 우리가 다룬 이 솔레노이드는 무한길이에요. 무한길이. 매우 긴 길이의 솔레노이드를 다루는데 그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균일합니다. 그리고 그 세기는 가문수와 전류에 비례한다. 그런데 이 가문수가 그냥 가문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 이거죠. 도선의 길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솔레노이드 길이에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총 길이, 도선의 이 솔레노이드의 총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총 가문수를 이렇게 나눈 것을 단위 길이당 가문수 스몰 n이라고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세기와 방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 학력평가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직선 도선이 A, B가 XY 평면에 놓여져 있고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몰라요. 그런데 요게 있죠. A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방향은 A, B 서로 같다 했죠. 자, 하나씩 해볼까? 자,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정하면 돼요. 자, B를 나오는 방향이라고 합시다. B에서 전류의 방향이 나온다고 할게. XY 평면에서 나온다고 할게. 그럼 A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될까요? 왼쪽 방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B에서도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B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A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스몰 b에서가 더 클 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해볼까? 해보려고 하는데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A에서가 더 크대. 지금 B만을 따졌을 때는 A에서가 더 작아요. 그런데 A와 B를 합하면 A에서 더 커진대잖아요. 그러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 방향이 더 같아져야 돼. 기존의 방향과 같아져야 돼. 그런데 라지 A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스몰 a나 스몰 b가 똑같죠. 그러면 요 방향의 요 길이나 이 자기장의 색이나 여기서 요 자기장의 색이나 이 둘은 같겠죠. 거리가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스몰 a가 스몰 b보다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라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돼야 되는 거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려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을 활용해 볼까? 자기장의 방향이 스몰 a와 스몰 b에서 같대. 자, 스몰 a는 같은 거 인정. 같은 거 인정. 그렇지. 근데 스몰 b는 어떻게 될지 몰라. 왜? 라지 B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 초록색 선과 라지 A, 빨간색 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렇지. 그러려면 스몰 a에서와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되려면 누가 더 커야겠니?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더 커야 돼. 초록색은 뭔데? 자기장인데 라지 B에 의한 자기장이고, 빨간색은 뭔데? 자기장인데 라지 A에 의한 자기장이잖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그런데 라지 A로부터 떨어진 요 거리와 라지 B로부터 떨어진 요 거리를 비교해봐. 누가 더 커? B가 더 커.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더 커야 된대.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와 A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겠니? B에 흐르는 전류가 더 커야겠지. 거리가 더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몰 b에서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서 불구하고 라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야 되니까 전류의 세기는 B가 더 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온 요 조건의 요 문장 있죠. 선생님이랑 지금 요 A,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 B에서 크고 방향은 A와 B에 서로 같다. 요 문장이 이 기억과 니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조건을 잘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